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미국 의료 전문직에 대해서 동영상을 두 개를 올렸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스페셜리스트가 많고 한국은 제너럴리스트가 많은 의료 시스템인 것 같다. 음, 스페셜리스트는 말 그대로 특화된 사람들이죠.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이고 제너럴리스트들은 어떤 한 분야를 특출나게 잘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두루두루 웬만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국은 왜 스페셜리스트가 많고 한국은 왜 제너럴리스트가 많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의 끝판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서양 의학이 한국은 이제 들어온 지 비교적 얼마 안 됐지만 미국은 서양 의학이잖아요. 서양 의학이기 때문에 미국이 서양 의학과 이제 같이 발전해온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크게 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스페셜리스트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제너럴리스트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일단 양성해내는데 굉장히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굉장히 진료비가 비쌉니다. 똑같은 진료를 봐도 어떤 스페셜리스트 선생님한테 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요. 보통 굉장히 많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기 전까지 몇 명의 의사를 거쳐야 될지 모르고 그 의사를 새로 거칠 때마다 새로운 검사를 받고 새로 진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과 예약 시간과 검사 시간을 다 합치면 스페셜리스트 만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장점은 내 병은 어느 대학 병원에 어느 선생님 외에는 치료하는 선생님이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는 어떤 점에서 좋냐? 특이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잘 다룰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케어를 재정적인 부담 없이 받기에는 너무너무 좋죠. 이게 스페셜리스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키워내는데 돈이 있어야 키워낼 수 있는데 민영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영의료잖아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키울 만한 재정적인 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서양의학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그 수준까지 오기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알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를 키워야 하는 단계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특이 케이스가 있을 때 좀 내 질병을 확실하게 알고 이거를 케어해주는 선생님이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죠. 그러면 시스템을 민영화로 가는 게 좋으냐? 국영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게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겠느냐? 쉬운
질문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민영화로 갔을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장비도 좋은 거 쓸 수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치료도 다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이제 훨씬 더 자유도가 있고 내 노력에 비해서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 보자면 내 들인 노력에 비해서 받는 보수가 정당하다고 느끼기에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져서 필수 과목 기피 현상이 적죠. 필수 과목을 해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필요한 환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딱 필요한 순간에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구경의료가 역시 답이다. 민영아 저리 가라. 이건 썩었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돈이 있어도 의사가 못 해줄 때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짜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치료법이 있고 B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C라는 환자에게는 B라는 치료법이 더 잘 맞아요. 근데 A라는 치료법이 아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훨씬 덜 합니다. 한 B 치료법의 한 10%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요. 근데 A는 급여 항목이고 B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러면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거는 얼마고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B는 이만큼 비싸지만 대신 효과가 훨씬 좋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B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영 의료 시스템에서는 A는 급여고요, B는 비급여인데 그래서 B가 더 비싸긴 한데 환자분한테는 B가 더 잘 맞아서 저는 B를 추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잉 진료를 유도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법 절차마다 다르고 법규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매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도 뻔히 이 환자한테는 처치법이 맞는데 그거를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의사가 먼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해서 선생님 제가 알아보니까 B라는 처치법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 보이던데 저 이거는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저 돈 내고라도 이거 돈 더 내고라도 이거 받을래요.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환자분한테 그게 더 잘 맞기는 해요. 근데 그건 비급여라서 A를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도 국영의료 시스템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루두루 좋은 거를 보자면 국영의료가 아무래도 좀 더 좋고요. 케이스 하나하나를 두고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이 환자에게 정말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본다면 민영화된 시스템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면 민영화된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비싼데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거는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저소득층 지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기부금이에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게 이제 습관처럼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역시 한국의 기업은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기업가들이나 돈이 많은 이제 자본가들이 기부를 하는 거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거는 시장의 논리입니다. 모든 건 경제 논리예요. 기부를 했을 때 감면받는 세금 혜택이 내가 기부를 하지 않고 세금을 냈을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기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부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그만큼 확실하게 감면해 주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물론 기부를 하면 좋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다 좋지만 이거를 그냥 마냥 할 수는 없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부분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촘촘하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시스템도 자리를 잡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미국 시스템이 좋냐? 한국 시스템이 좋냐?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은 환자라면 좋고요. 환자라면 한국이 최고고 의료직 종사자라면 미국이 좋죠. 돈을 더 주잖아요. 결국 경제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시장 경제 논리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더 받고 싶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적은 돈을 내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환자일 경우에는 적은 돈을 내도 훨씬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의료직 종사자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도 더 받고 돈도 더 받는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사들은 다 미국 가고 간호사들은 다 미국 가고 환자들은 다 한국을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또 그게 단순히 그렇게 쉽지 않아서겠죠. 일단은 언어적인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언어가 되더라도 그 사회를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돈이 있다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누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떠먹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당장 미국을 가야지 미국에서 다시 의료인으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의사셨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의사를 안 하셨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셨어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좀 특이하시긴 하죠.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 의사 자격증을 다시 따시니까 그분이 좀 특이한 편이시긴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의사였다고 해서 미국 가서 의사로 생활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시스템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뤄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여기가 저렴하고 의료 수준이 높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도대체 뭘 알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줄 알고 찾아서 한국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그 사회 시스템을 욕하면서 그 안에서 치료받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약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약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다뤄보고 한국과는 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